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동시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네이버의 주가 상승이 괜찮았는데요. 오전에 이 공시가 3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언론 보도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기사에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확인하셨을 텐데 공시를 좀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서 저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 이 부분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 공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메인 공시는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유상증자 결정, 3자 배정 유증으로 엔비디아가 증자에 참여를 했고요. 주식 소각 결정,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처분한다라는 공시, 그리고 정정된 장래 사업과 경영 계획에 대한 공시, 이게 6월 달에 나왔던 공시를 정정해가지고 내용이 좀 변화된 게 있거든요. 그리고 9시에 나왔던 주식 선물 주식 옵션 2단계 가격 제한폭 확대 요건, 이와 관련해서는 선물 가격 상승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이 3개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유상증자 공시, 이 유상증자라는 거 주식수가 늘어나죠. 주주 배정이나 3자 배정이나 증자는 똑같이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주식수가 늘어난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시장에서 안 좋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좋게 평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납입을 하느냐, 그리고 자금 사용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타 자금으로 총 나와 있는 금액이 1조 4,800억 규모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10억 달러 기준으로 환율 감안해가지고 한화로 표시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3자 배정이나 아니면 주주 배정 같은 경우도 기준 주가 할인율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가죠.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도 10% 이상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률을 보게 되면은요, 0으로 써 있죠. 이거는 할인 안 하고 그대로 기준 주가 대비해서 204,276원으로 엔비디아가 자금을 납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납입일이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10월 30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상증자를 하게 됐을 때 엔비디아가 선결 조건을 내걸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써 있냐면, 본 유상증자는 당사가 본 유상증자에 따라 조달한 자금을 제외하고 AI 팩토리 사업 확장에 사용하기 위한 최소 90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제공하는 것은 GPU 공급해주는 거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데는 다른 돈도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 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달이 끝나고 나면은 이때 돈을 넣겠다. 이 조건 때문에 납입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무엇이 또 나오게 될 거냐, 90억 달러 자금 조달에 관련된 공시가 또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브루필드 관련된 기사 내용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의 어떤 스킨십, 그리고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한 물밑 작업,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지분 투자한다라는 거, 이거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회사가 좀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바로 주식 소각 결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주 배정 유상증자나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주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늘어나는 주식수만큼 주당 가치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동업자가 10명이었다가 동업자가 2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통해서 나눠가는 돈이 적어지게 되겠죠. 이런 걸 바로 주주가치 희석 효과라고 하는데,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 기취득 자기 주식을 소각하겠다. 그런데 규모가 1조 원 규모다. 아까 1조 4,800억 규모보다는 조금 적지만은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부분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주주들을 위한 이러한 대안으로 주식 소각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공시를 낸 것이다. 이 부분도 긍정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장래 사업 경영 계획에 대한 공시. 이 공시가 6월 8일 날 처음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공시가 나오고 약간은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네이버가 버는 돈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최종적으로 기가와트급까지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네이버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순이익이요 1조 8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기가와트급까지 늘리려면은 수십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네이버가 앞으로 사업 확장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신규 사업 모멘텀까지도 우리가 이해는 하겠는데, 너네들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겼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하는 기사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브룩필드라고 하는 이 글로벌 대체 투자 운용사, 여기에 이 90억 달러 규모로 자금을 조달하게 될 예정입니다. 90억 달러. 그래서 이 돈을 바탕으로 하면은 앞으로 이 AI 팩토리 사업 이 추진하는 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시장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는 했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주가가 상승폭을 어느 정도 지키기는 했지만은 정규장 기준으로 음봉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식 선물 같은 경우도 매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 정도 재료라고 하면은 그동안 네이버 주가가 못 갔던 신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이 해소되는 거였었는데 주가는 더 올라갔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었지만은 외국인들이 오늘 국내 양시장에서 다 선물까지 매도하고 현물까지 매도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까지 외국인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선물 순매도를 확대하면서 끝났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25%까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가 안 좋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실제로는 AI 서밋도 영향을 줬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란 공격의 중지, 이 부분 때문에 유가가 좀 하락했다라는 거,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장이 빠져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시장이 끝났다,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신경 쓰이는 구간에 매물이 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6월 초부터 해서 젠슨왕이 한국에 방한하면서 네이버의 주가가 이렇게 급변동을 했었던 이 시기, 사실 이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실적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었나요? 그런 요인은 없었고 오로지 젠슨왕이 방한했다, 그리고 기대감이 충만했었다,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단타 목적으로 들어왔던 이런 세력들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신용 매수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신용의 반대 매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주저앉았죠. 이거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아주 가슬아슬하게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이걸 다시 깬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다시 횡보할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납입일이 언제였죠? 10월 4일이었습니다. 10월 4일 엔비디아가 유상증자를 통한 투자금 납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의 선결 조건이 90억 달러를 투자 받아라, 그러면 내가 10억 달러 넣어주겠다, 총 100억 달러죠. 이렇게 함으로써 네이버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이제 밸류에이션과 실적 컨센서스의 변화, 이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브룩필드에서 네이버에 자금을 납입하게 됐을 때는 여러 비이클을 통해서 납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금 납입에 대한 공시, 투자금 유치에 대한 공시, 이 부분이 나올 텐데, 이게 나오게 되면 조금 더 확정적으로 시장에서는 확신을 갖고 네이버를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엔비디아와의 협업도 중요하지만은요,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내에서 두나무의 합병 이슈, 이 부분을 계속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가 두나무 합병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법적 규제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개선 공고를 내렸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이게 자꾸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시장의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나무와의 이 포괄적 주식 교환, 그리고 최종적으로 네이버가 벌어들이게 되는 수익 모델,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포인트를 잘 잡고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네이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주가 상승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이 브리핑해 드리는 내용, 영상 말고 주요 정보들을 포착해 가지고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함께 보시면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채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웬만해서는 직접 검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네이버에서 직접 검색을 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신뢰도 있는 플랫폼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저 벤자민이 여기에 글을 올리고 있고요. 평균 주 27회 신규 업데이트 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구독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벤자민 소개 잠깐 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증권사, 자문사 경력을 거쳐서요,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정 증권사나 자문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 리서치 크리에이터로서 구독자분들의 관점에서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받아보시는 거는 시장 브리핑, 장 마감 브리핑, 그리고 투자 종목 모니터링, 제가 투자하고 구독자분들에게 매수 의견 드렸던 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드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의 투자 액션이라는 항목으로요, 제가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이버 로그인 하시고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결제창이 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이런 컨텐츠들, 제가 무료로 제공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유료로 제공하는 컨텐츠이니만큼 양질의 정보와 실질적인 투자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정보들이니까요,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직접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